무려 300만 뷰가 넘은 남해 사우스케이프,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한 신상호텔 남해 솔비치 외에 남해하면 원래는 여기였죠. 요즘 국내 호텔업계에서 폼 가장 좋다는 아난티의 1호점은 어떤 모습일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제가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나 부산, 강릉을 제외하고는 한 지역의 호텔을 3곳 이상 소개한 적이 드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남쪽 끝 경남 남해에 세 번째 소개할 리조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난티 남해인데요. 2006년 오픈할 당시 힐튼 남해로 오픈하여 힐튼 부산과 함께 힐튼 티어 가지고 계신 분들 멀리 부산 경남권까지 방문하게 만드는 곳 중 하나였죠. 그리고 아난티가 힐튼과 작별하고 독자 노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2018년 힐튼 남해는 아난티 남해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남해군 남면 덕원리, 여수와 마주보고 있는 이곳은 남해 중에서도 전라도에 가까운 서쪽에 위치한 조용한 어촌인데요. 다른 아난티와 비슷하게 리조트를 둘러 크게 골프장이 있고 아난티 회원권이 있는 분들 위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객실은 회원권이 없는 일반 인터넷 회원도 예약할 수 있어서 저도 예약하여 다녀왔네요. 골프장이 메인이 되는 리조트여서인지 아난티 남해의 첫인상은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온 것 같았는데요. 실제 이곳 이름도 클럽하우스이죠. 기하학적 모양이 특별한 건물 내부는 다양한 방향으로 자를 그어 그려놓은 듯이 여러 개의 불규칙한 직선이 교차하는 모습이고요. 곳곳에 남해의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창이 뚫려 있어 실내이지만 파랗고 초록초록한 야외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앞쪽의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체크인이 진행되고요. 실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골프장 이용객들을 위한 별도 데스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엔 아난티 특유의 오렌지빛 조명으로 꾸며놓은 라운지가 있는데요. 아난티가 운영하는 리조트 다녀보신 분들께는 조금 뻔할 수 있지만 조도가 낮고 가죽 소재의 가구와 주변을 둘러싼 장식장 덕분에 고급스러우면서도 프라이빗함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로비 안쪽엔 골프장 이용객들을 타깃으로 한 작은 굿즈샵과 사우나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아난티 남해 객실 중 하이라이트는 독채 빌라 형태의 더 하우스인데요. 이곳은 아난티 회원권을 갖고 계셔야 예약이 가능하고요. 일반 투숙객은 펜트하우스라고 불리는 두 골프장 사이에 위치한 객실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체크인이 진행되는 로비부터 객실까지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직접 걸어서 이동하는데요. 20년이 다 되어가는 리조트인 만큼 약간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동하는 느낌이 듭니다. 객실에 위치한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면서도 여기 너무 낡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건물 복도가 실내가 아닌 외부로 노출된 형태이다 보니 아무래도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죠. 하지만 객실 내부는 달랐는데요. 제가 투숙한 펜트하우스 B 객실입니다. 52평, 170제곱미터가 넘는 큰 객실인 만큼 거실부터 시원시원한데요. 목재 마감과 곡선 천장, 가죽 재질의 소파와 군데군데 포인트 컬러로 장식된 모습이 누가 봐도 아난티에 온 느낌이죠. 사실 아난티는 어디에 가든 아난티의 정체성이 돋보이는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브랜딩 측면에서 일관적인 모습과 잔상을 남긴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몇 번 가다 보면 거기가 거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만 본다면 넓은 거실은 물론 한쪽에 오순도순 모여 앉아 식사하기에 충분한 다이닝 공간까지 있는 점은 좋았고요. 취사는 불가능하지만 뒤쪽에 싱크대도 있고 호텔 수준의 커피 머신과 전기 포트, 차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난티에서 직접 만든 커피 캡슐이나 친환경 소재로 만든 생수 용기까지 늘 느끼지만 이런 건 국내 대표 호텔인 신라, 롯데, 조선보다 아난티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죠. 넓은 거실 창밖으로는 푸릇푸릇한 녹음이 보이는데요. 남해에 있지만 바다에 인접하지 않은 객실 특성상 바다는 보이지 않고 건너편 골프장이나 앞에 심어진 나무로 가려진 전망입니다. 사실 이 멀리 남해까지 왔는데 골프장이나 나무만 보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대신 건물 자체를 곡선으로 마감해 놓아 야외 발코니마저 곡선을 살려 꾸며놓은 건 특색이 있어 좋습니다. 거실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엔 침실이 하나씩 있는데요. 객실에 따라 싱글베드 2개가 있는 객실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킹베드 객실 하나와 트윈 객실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투숙 인원에 맞춰 예약하시면 됩니다. 침실은 디자인적 요소가 많은 건 아니지만 공간이 여유있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어 호텔보다는 잘 꾸며진 별장이나 가정집에 온 느낌도 들고요. 침실마다 별도 욕실이 있는 점도 좋은데 게다가 2개의 욕실 모두 욕조도 있고 채광까지 좋아 기분이 좋아지는 욕실이죠. 욕실 용품도 아난티여서 참 특별한 모습인데요. 환경을 생각한 고체형 욕실 용품은 일단 명분이 좋죠. 다만 비누 형태이다 보니 실제 이용하면 머릿결이 너무 뻑뻑해지는 점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종이팩에 담긴 페이스 바디, 겸용 로션이나 감각적인 베스솔트를 주는 것도 좋네요. 호텔답게 가운도 준비되어 있고 객실용 슬리퍼는 일회용이 아닌 일반 슬리퍼이긴 하지만 세척이 완료됐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 한결 이용하는 데에 마음이 편합니다. 일반 인터넷 회원이 예약 가능한 펜트하우스는 총 3종류가 있고요. 지금 보신 객실이 가장 큰 펜트하우스 B, 펜트하우스 A는 펜트하우스 B와 구조는 거의 같지만 크기가 살짝 더 작고요. 대신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객실 모두 기준 인원 4인에 최대 6인까지 입실 가능하여 가족 여행하기에 정말 좋고요. 펜트하우스 C의 경우 침실이 하나밖에 없어 기준 인원 2인, 최대 4인까지 투숙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난티나메의 객실은 리모델링을 한 차례 해서일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리조트 객실치고 크게 연식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여유 있는 공간 덕분에 호텔 특유의 답답함이 없고 넉넉한 별장에 놀러간 것 같이 여러 명이 함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난티나메가 골프로 유명한 만큼 골프를 치지 않는 분들도 갈만한 가치가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골프를 치지 않는 분들도 이용할 만한 부대 시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리조트 안쪽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인데요. 5월부터 10월까지 1년 중 절반만 운영되는데 멋진 전망을 가진 인피니티 풀은 아니지만 그 크기가 꽤나 큰 편이죠. 다만 앞쪽에 깊이가 얕게 되어 있어 실제 이용하다 보면 보이는 것만큼 크지는 않고요. 주말에 사람들이 몰리면 좀 답이 없어지긴 합니다. 게다가 온수풀이 아니기에 한여름이 아닌 5월이나 10월에는 수영하기 좀 부담되기도 하죠. 밖에 아이들을 위한 별도 원형 키즈풀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따 소개할 복합문화 공간인 이터널 저니와도 연결되어 있어 한여름에는 이곳에서 수영하고 간단히 식사도 하고 편히 쉬기 좋습니다. 야외 수영장 외에 2021년에 오픈한 실내 수영장 워터하우스가 있는데요.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살짝 걸어 내려가면 언덕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터하우스에서 가장 시선이 가는 건 역시 중앙에 있는 아름다운 메인풀인데요. 벽돌을 쌓아 만든 아치가 돋보이는 이곳은 역시 아난티가 만든 리조트에 가면 늘상 볼 수 있는 디자인의 수영장이다 보니 신선함은 없지만 솔직히 예쁘긴 예쁘죠. 풀장 끝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숲과 바다도 예쁘고요. 다만 크기가 큰 편은 아니다 보니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가서 여유 있게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옆에 노천탕이 있는데요. 수온도 높게 유지되어 수영장보다는 자쿠지 느낌이 나는 공간이고 풀이 야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유의 멋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에 작은 키즈풀 또한 준비되어 있어 구색을 맞추고 있네요. 그 외에 수영장 곳곳에 테이블과 의자도 예쁘게 설치되어 있고 입구 쪽엔 풀바인 워치 유어 스텝도 있어 치킨이나 떡볶이, 피자 등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난티에 가면 꼭 볼 수 있는 서점 겸 복합 라이프스타일 공간인 이터널 저니가 아난티 남해에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 정원과 연결된 입구로 들어가면 서점과 키즈존, 라이프스타일 존이 있고요. 한층 밑은 야외 수영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카페와 레스토랑, 식료품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저니 덕분에 평범한 호텔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쿨한 공간처럼 보이는 것도 좋고 즐길 거리가 많지 않은 호텔 내에서 가볍게 시간 보내기에도 좋은 데다가 아난티만의 뚜렷한 개성과 색깔을 더해준다는 점에서도 아난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이터널 저니 못지않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곳이 클럽하우스에 위치한 시금업장 두 곳인데요. 먼저 조식 뷔페가 제공되는 르블랑은 바다와 숲이 함께 보이는 클럽하우스의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간도 공간이지만 조식이 정말 괜찮았는데요. 사실 77,000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종류가 막 엄청나진 않지만 육류와 해산물 모두 퀄리티가 좋고 맛도 훌륭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난티남에 가시면 조식은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주는 귀여운 이벤트도 인상 깊었네요. 한층 밑에 있는 모비딕도 워터하우스와 함께 2021년에 오픈한 시금업장인데요. 이곳엔 한쪽에 골프와 관련된 리테일 샵도 있고 밤에는 술안주하기 좋은 매콤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삼겹 마파두부와 남해 해산물 볶음짬뽕을 시켜 먹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매콤한데 맛있는 매운맛이어서 영상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밤이 되면 리조트 주변에 식사할 곳이 많지는 않아서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난티남에는 지금의 거대한 아난티가 국내 호텔 리조트 업계에 첫 발을 뗀 의미 있는 공간인데요. 그만큼 아난티에서도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모로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객실이 커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되고 단순 숙박시설을 넘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매력도 상당하죠. 조식 맛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객실 전망마저 골프장일 만큼 너무 골프에 진심인 곳이다 보니 골프를 안 친다면 방문하기 좀 애매한 곳이고요.
물놀이를 즐기기엔 야외 수영장은 1년의 절반만 운영하는 데다가 워터하우스는 유료 시설인 것 치고는 크기가 너무 작아 사람이 조금만 많아져도 목욕탕화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남해라는 곳이 산과 바다가 모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긴 하지만 골프를 치지 않는 이상 그 멋진 자연을 과연 리조트 안에서 즐길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위치가 너무 외져서 한번 찾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점은 정말 치명적 단점이네요. 야외 수영장이 운영하는 여름철 4명에서 6명 정도의 가족이 여행할 곳을 찾으시거나 골프를 치는 4인 여행객이라면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수도권에서 일부러 아난티 남해만을 바라보고 가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추천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주변에 사우스케이프나 솔비치도 있으니 아난티 남해만 가는 것보다는 다른 숙소도 섞어서 3, 4일 쉬러 가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